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10월 16일입니다. 지금 이 한미 동맹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니 동맹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혼자 말이죠. 유엔 연설에 데뷔를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종전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안보적 운명이 깔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종전선언의 최종산물은 뭐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건 미군 철수를 목표로 삼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제일 먼저 드는 그런 작품이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지금 종전선언할 때입니까? 국민 여러분, 아니 미사일로 하고 미사일 쏘아대고 지금 요번에 신종 4세트 방사포 저기 남쪽 해안까지 전부 다 한 방으로서 다 날릴 수 있는 방사포가 개선됐다는 최신 방사포가 개선됐다는 바로 10월 10일 날 자기네들 창건 기념일 날 야밤 12시에 선보였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탱크. 우리 탱크가 아주 좋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쟤네들이 그걸 다 그 기술들이 이거 해킹을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아주 첨단 무기를 4개를 내놨습니다. 물론 미사일도 SLBM도 최신 그것은 뭐 대외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한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방사포라든가 기타 이런 소위 재래식 무기에 아주 첨단화를 시킨 바로 이런 걸 보여줬는데 종전선언이라니요? 국민 여러분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 납득하는 사람은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 말고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지금 종전선언할 때입니까? 더더욱이 한미혈맹 70여 년간을 갖다가 대한민국을 지도상에 없어질 대한민국을 그들의 노력으로 유엔 참전을 시켜서 17개국이 와서 16개국이 와서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싸웠는데 피 흘려서 싸웠는데 그 동맹을 무시해버리고 입 한 번 뻥긋도 안 하고 종전선언을 해. 종전선언의 주체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종전선언의 주체가 아닙니다. 북한하고 침략군하고 종전을 딱 할 때 유엔군하고 한 겁니다. 유엔군의 주력이 미군입니다. 미군. 16개국, 참전 16개국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종전선언 해가지고 완전히 세계가 뒤집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식대로 지금 나가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제 생각인데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자기 식대로 나간다고 해서 잘 될까요? 자신이 좀 붙은 모양인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국가 안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종전선언할 때입니까? 또 그 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북한의 만행으로 사살된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종전선언 또 했죠. 무슨 소사이어티인가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했다고 그러는데 종전선언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종전선언을 하고 난 그 기류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있으니까 이수영이라는 그 자가 주미대사란 자가 그 자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는 왜 대한민국 국익을 지금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익이라는 것은 국가 이익과 더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를 하는 소위 동맹 파괴를 하는 동맹이 현재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있는 거고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넘어오질 않고 침공을 못하는 겁니다. 왜? 미군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괌 모든데 일본 해가지고 전부 다 핵을 미군 기지에 전부 다 핵을 가지고 여기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지도상에서 15분 내로 없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게 김정은이거든.
미군하고 싸우면, 미국하고 싸우면. 그래서 꼼짝 안 하고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벌써 집어먹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그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지금 자꾸 종전선언하자고 그러고 자꾸 이럽니다. 또 중국에 좀 자꾸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중국 편 들려고 그러고 지금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이수혁이란 자가 주미대사 주재국 대사란 자가 저런 식으로 엊그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요. 아주 불쾌한 일을 했습니다. 결국 이 한미동맹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화가 났습니다. 이 주미대사에 대해서 바로바로 국무부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왜?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왜? 정말 이 한국이 해도 너무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6.25 참전 기념공원을 찾은 한미 국방, 소위 말해서 서우 국방부 장관이 마크 에스퍼 장관하고 SCM, 소위 말 한미 안보 협의회를 갖다 미국에서 가졌습니다. 14일 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 협의회.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딱 거부했습니다. 뭘?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를 항상 넣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미동맹 이후에 처음으로 이 문구를 빼버렸습니다. 누가 빼버렸냐? 미국이 빼버렸습니다. 한미가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든가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유지 등 핵심 동맹 이슈에서 전부 다가 이견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 노출을 시키니까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문구가 사라진 게 2008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그 조기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작권이란 거 전시작전 통제권 연합군을 갖다가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겠다는 건데 아니 지휘 능력이 없으면서 지휘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시작전권이란 건 뭐냐? 그만큼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맹관계에 있는 연합군이 상대국에서 신뢰를 100%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만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전투력을 갖다가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갖게 그게 기본 조건입니다.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한 소위 조건들입니다. 그 조건 충족이 안 돼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훈련을 못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누가 못하게 했습니까? 이 정부가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왜 못하게 했겠습니까? 평화 말은 평화 하면서 중국 눈치 보고 북한 눈치 보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훈련을 3년을 못했어요. 이 정권이 탄생한 이래 이렇게 3년 동안을 훈련을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군인이 훈련 안 하면 그게 무슨 무용지물이죠. 민간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군복 옷만 입혀놓은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미국이 우리 정부의 조기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서 양국 병력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불가 하고 딱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을 갖다가 약을 올려도 잔뜩 올려놓은 겁니다. 동맹을 갖다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약을 올립니다. 해봐. 마치 이렇게 느끼게 말이죠. 마치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이제 동맹을 벗어나려고 해. 우리가 지금 다 지켜주기 때문에 너희가 있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빠져줄까? 우리가 빠진다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좋아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빠지를 못하는 겁니다. 플러스 자기네 이제 중공하고 중국하고 문제가 되니까 벨트를 형성하는 거죠. 동맹. 그 두 가지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우리 국민들의 그 대부분이 한미동맹, 우호동맹을, 한미동맹을 원하고 있다는 그 강렬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다는 걸 미국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보다 국민들을 지금 생각하고 의식을 하기 때문에 발을 쉽게 빼질 못하고 강하게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추진해서 어떻게 이 중국과 함께 계를 갖다 같이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다는 그런 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이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말이죠. 일각에서는 최근에 이수혁 주미대사 한미동맹 그 발언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게 흔들리는 양상. 미국이 좀 화가 무지하게 났습니다. SCM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서욱 국방장관하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SCM 개최 후에 발표한 공동성명. 처음에는 성명 안 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냈는데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SCM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서 주한미군 현 수준을 유지한다. 예, 그리고 전투 준비 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지만은 이번에는 그 공약이 사라졌습니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는 2008년 한미정상이 주한미군을 2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뒤에 그해부터 지난해 SCM까지 공동성명에 명시했는데 올해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국방부는 큰 의미 아니라고 그러지만 미군 감축 논의가 없었다고 큰 의미 아니지만 이 국방부 말을 믿는 대한민국 국민 많이 없을 겁니다. 왜? 정경두가 버려놓고 국방부 말을 갖다 신뢰를 옛날이면 국방부라고 그러면 아주 신뢰했죠. 100% 신뢰하죠. 왜? 우리를 지켜주니까. 국민을 지켜주니까. 국민을 지키는 국방부죠. 근데 지금은 국방부가 정경두가 버려놨죠. 그 다음에 송영무가 버려놨죠. 이제 서욱이가 들어왔는데 서욱이도 딱 싹수가 보니까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가. 나는 이 소리들이 이 예비역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장성들이라든가 장교들 영관급이라든가 이런 데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닌데 라는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태도를 보면 느껴지니까 말이죠. 에스퍼 장군은 SCM 모두 발언 때 서 장관 면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방위비 부담이 미 납세자에게 불공평하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 면서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방위비 협상에 조속한 타결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미군 감축하고 연기한 방위비 압박 방침인데 그런 걸 이제 시사합니다. 이제는 이 정부를 압박을 아마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지를 않았는데 정말 이 미국이 말이죠. 옛날에는 그 6.25 전쟁할 때는요. 한국이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빌다시피 하고 강국하게 간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구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이미 함락됐을 겁니다. 지금 이 나라는 붉은 공화국이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 덕분에 여기 미군들 말이죠. 미군들 젊은 청년들이 5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선에서. 상위군이 몇십만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헌신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 당시에는 여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해서 H스 라인에 다 쳐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 정권이 투표에서 42%인가 받았지 않습니까? 42%. 60%가 안 되지 않습니까? 40% 지지를 받은 정권인데 대통령이 말이죠. 이건 너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종전선언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동맹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국가 이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과 모든 것이 같이 목에 걸려 있는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국민의 모든 것을 다 공론화시키고 그걸 갖다가 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이 여당에서 바른말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조금 바른말 했다는 그냥 바로 대깨문에 공격받죠. 예? 그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바른말하는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금태섭 의원은 바른말하고 딱 끝까지 했고 박용진 의원은 요즘 조용합니다. 대깨문들한테 실컷 터진 모양입니다. 또 뭐 심지어는 기생충학자 그 서민 교수도 바른말 좀 했다고 그냥 바로 터지고 또 그 강의가 다 그 강의를 하기로 돼 있었던 그것까지 지방 강의들까지 전부 다 줄줄이 취소 다 되는 그걸 보고 대깨문들 때문에 이렇다 하고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자기는 진보주의라서 열심히 이렇게 진보를 갔지만 이제 보수다. 보수로 가야 되겠다. 이런 소리 비슷한 소리도 했습니다. 왜?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 SCM의 동아일보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정 시한을 정하는 것은 양국의 병력과 국민을 위해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전시작전권 말입니다. 그럼 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건 침략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의 침략. 조금만 넘보면 그냥 그대로 엎어버릴 때, 순간적으로 엎어버릴 텐데. 아니, 그들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미군이 지키는 이런 상황에서도, 연합군이 지키는 상황에서도 연평도 포격해버리는 거 보세요. 저들을, 아니, 얼마 전에 우리가 판문점에 있던 남북연락사무소, 대한민국 170억 들여가지고 만든 그 최신식 건물. 그거는 지들 소유가 아니고 대한민국 소유입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개성공단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대한민국 겁니다. 그거. 그런데 대포로 폭파해버렸잖아요, 김여정이가. 그래도 여기서 찍소리도 뭐 했습니까? 뭐 받아낸 거 있습니까? 크게 항의한 거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고작이야 뭐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런 말 100번 다 100번 해갖고 뭐합니까? 유감으로 생각. 그것뿐입니까? 지금 이번에 공무원 청살한 거 보십시오. 그리고 불에 태운 거 보십시오. 무슨 말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무슨 통지문 하나 찍 날라오니까 그것도 통지문도 사과 통지문도 아니고 미안하다 하면서 뒤에는 우리는 이런 원칙에 있어 이렇게 대응했다라는 내용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문이 아닙니다. 경과 조치를 얘기하면 어떻게 경과돼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해해라. 미안하다. 끝입니다. 그랬더니 반색하고 좋아해가지고 좋아서 뭐 긍정적이다느니 무슨 뭐 웃기는 또 뭐 유시민은 계몽군주 같다느니 김정은이가 별별 소리들 다 나왔지요. 자, 이제 옵티머스 라임 철저하게 수사 안 하면은 국민적 정말 분노가 솟구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화력이 센 사건입니다. 앞으로 더 큰 사건도 벌어질 수 있어요. 국민은 하늘입니다. 공수처를 만들어서 빨리 공수처하자고 압박을 지금 하고 있질 않나. 이낙연까지 나서가지고 며칠까지 안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질 않나. 참 공수처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어떤 전략적으로 해서 또 선거공학적으로 또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국민들은 모르느냐? 국민들은 알고 있고 국민들이 법을 남용하고 법을 오용할 때는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죠. 법을 오용하고 국민들을 그 분노를 갖다가 자꾸 사게 하면 국민들은 분노하면은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민초들이란 게 뭡니까? 민초들은
눌리고 당하고 실컷 당할 때까지 당하더라도 너무 짓눌리면 고개를 빳빳하게 쳐듭니다. 자, 고양이가 아무리 그해도 쥐도 딱 코너에 몰리면 대들지 않습니까? 고양이한테. 하물며 국민들인데 이 국민들은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권에서는 아주 좋아할 176석인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말이죠. 여권이 위기입니다. 지금 위기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현명하게 국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면서 한미동맹과 열심히 해서 이 나라를 부강시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지켜줄 그러한 방향으로 이 나라 국정을 운영 유도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서훈 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극비리에 지금 미국을 달려갔습니다. 근데 극비리 했는데 서훈이 미국 갔다는 그 발표를 어디서 했냐? 미국이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는 보완을 했습니다. 뒤늦게 확인된 거죠. 한미 간 갈등 봉합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비교적 온건파로 통하는 서실장을 워싱턴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미 정부 초청으로 서실장이 13일부터 워싱턴을 방문해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 면담하고 한미 양자관계 현안 등 중요한 상호 어떤 관심사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 뭐 이렇게 밝혔지만은 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만나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여기 오다가 여기 일본까지 다 방문했잖아요. 한국 방문하는 거 취소해버렸잖아요. 왜? 이수혁이니 뭐 이런 또 뭐 종전선언이 등등 일어나는 걸 딱 보고 이건 아니네 하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결국 이 한미동맹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최후의 우리가 살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그런 것. 이것을 허들을 뛰어넘어 가지고 교묘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과 가까워지고 중국에 이렇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만에 일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겁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광풍의 시대다. 광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광풍이 오랜 광풍은 없습니다. 다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말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시장경제가 숨쉬는 바로 대한민국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정말 칠흑 같은 암흑과 차가운 sak풍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한 두서너 시간 뒤에는 태양이 떠오르듯이 새벽 4, 5시 그 추위에서 그런 지점에서 볼 때 그러나 확실히 진리는 진리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